너 그만 좀 해. 너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너를 괴롭히는데? 여기는 중국이잖아. 당연한 거라고 이런 게. 너는 한국으로 도망쳤으니까 모르겠지. 저는 중국 고위공무원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중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무사히 도망을 칠 수 있었어요. 최근 들어 중국을 떠나서 해외로 도망가는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돼서 지금은 점점 더 도망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을 떠나 도망을 치고는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가 몇 년 전 훌륭한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한국으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너무나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중국의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로서의 삶을 박탈당해서 힘든지 않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가지 더 답변을 해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학창시절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낼 수 있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중국의 고위직들은 나름대로 월급 이외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혀서 받아내는 돈 같은 것 말이죠. 저는 그런 부정한 돈으로 영국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다른 중국인들은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영국 유학을 다녀온 것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5년간의 영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고위직들은 영원토록 그 직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탐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각종 계략에 휘말려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도 있죠. 아버지는 이제는 부하들이 예전처럼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게다가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 정책도 말이 안 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씀도 하시고는 했어요. 부동산의 거래는 별로 없는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과 중국 사람들의 소득에는 과분한 액수의 집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시 외곽에는 수십만 채의 빈집들이 넘쳐나는데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 집은 세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내놓으려고 했다가 바로 제지를 당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속해 있는 부처의 상급기관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내놨냐며 말이죠.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점점 높아지는 가격에 누군가는 그 부동산을 살 것이고 그렇게 폭탄 돌리기가 끝나면 언젠가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겠나요? 사실 폭탄이 터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보다 낮은 가격에는 부동산을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언젠가는 거래가 없어질 수는 있어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격을 낮게 해서는 팔 수 없으니 명목상 자산 가치는 엄청나게 높은데 막상 돈은 없는 현실이 되겠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 가격 정책에 의하면 모든 인민이 부자가 되어버리는 신기한 현상이죠. 이게 바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유죠. 결국 아버지는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고 말도 안 되게 높은 가격에 부동산들을 처분했어요.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수한 중국인들은 큰 기대감에 부푼 채로 그 집을 매수했겠죠. 당에서는 아버지의 이런 움직임을 수상하게 보고 조사실로 끌려가서 몇 가지 질문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 왔고 대학도 영국으로 진학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잘 둘러대셨고 세 채 중 두 채만 처분하고 한 채는 거주용으로 계속 놔둘 거라고 하니 의심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가 진짜로 저를 유학 보내실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으로 도망칠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중국의 서민들이 보기에 중국 고위직의 인생은 화려할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지만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는 파리 목숨보다 하찮은 존재이며 집을 팔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조사실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부품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과 기존의 아버지의 권력을 탐내는 사람들의 욕심은 점점 커졌고 자꾸 사소한 일로 사소한 행동으로 상급기관의 조사실에 불려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버지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영국의 대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거액의 돈을 영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용했던 계좌로 말이죠. 몇 년간 지속적으로 그 계좌로 학비나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보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에 성공할 수 있었고 저희 세 가족은 영국행 비행기에 오른 뒤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에 망명 신청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것과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증명,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억압 등을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셨고, 이제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부동산 관련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 뒤로도 아버지를 자리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온갖 계략이 있었고, 때문에 몇 차례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큰 위기가 닥친 것은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자리에서 밀려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망명을 받아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했고요. 저는 아직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 과정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수능 시험을 칠 자격도 있었어요. 저는 영어가 매우 능통한 편이고 영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중에 한국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때문에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도 보게 되었는데요. 수능 시험에서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은 매우 높게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과목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영어 특기생으로 서울의 하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 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제 속마음은 그다지 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중국 사회에서 도태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중국의 고위직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하면서 5년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중국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분명히 영국은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기도 했고,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도 있었지만, 저는 중국이 이미 영국을 경제적으로 따라잡은 상황이라는 생각과 국제적인 영향력들은 중국이 더 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눈앞에 배운 것과 다른 현실이 있어도 그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에만 열중해야 했고, 솔직히 한국의 학교 시설이나 친구들의 행동을 봐도 중국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고, 저희 가족이 한국에서 얻은 크지 않은 17평짜리 작은 아파트도 중국에서 살던 아파트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더 견고하고 더 쾌적하고 더 고급스러운 곳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어릴 때부터 받아온 세뇌 교육 때문에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교육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대학교 교육 방식에 점점 익숙해지고, 학교 밖에서 다른 것들을 볼 때도 제가 어릴 때 세뇌 교육 당했던 것을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그러고 나니 드디어 중국의 허상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SNS에 중국의 허상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기도 했고, 이렇게 레딧 커뮤니티에 영문으로 된 장문의 글도 많이 적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의 악행과 관련된 것들이나 중국에서 벌이고 있는 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시글을 마음껏 적어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사랑스러워질 뿐이었고, 하루빨리 중국 사람들이 잘못된 세뇌 교육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철저한 세뇌 교육을 해소시키고 정상적인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이 힘들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중국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저희를 감시하는 눈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찾아와서 이유 없이 아버지를 괴롭히는 상황도 생겼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형당할 위기였는데 한국으로 도망쳐 온 것이라며 공장의 다른 아줌마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상한 소문을 낸다던가 하는 것들 말이죠.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진땀 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시는 중형 건물의 화장실에 누가 상습적으로 오물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하는 일들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재수없는 일이라며 외국인이라서 겪는 서름이라는 생각에 그냥 속상해하고 넘어갔지만 계속 반복되는 괴롭힘의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오물로 바닥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고 그 사람을 잡았는데 중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를 뿌리치고 도망간 그 중국인 남자를 다시 볼 수는 없었지만 저희 가족은 머지않아서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중국의 비밀 경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었죠. 저희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잖아요. 그때 발각된 중국 비밀 경찰 말고도 그 아래 수많은 중국 경찰 조직이 한국에 잠입해 있다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냥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시글을 올리는 게 포착이 되어서 저희 가족을 괴롭힘의 타겟으로 삼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설마 한국에까지 중국의 조직들을 만들어 놓을 줄 몰랐는데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저희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나 봐요. 이런 점은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겪었지만 저는 더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 있던 옛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 활동을 멈춰달라며 말이죠. 저와 친구라는 이유로 자기들을 못살게 굴고 친척들에도 그 영향이 끼치고 있다고요. 정말 치가 떨리는 행동이에요. 저와 그다지 친하지 않는 친구들도 그런 일을 당하기 시작했고 저를 원망하는 메시지도 엄청나게 받고는 했어요. 결국 저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중국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싫었거든요. 제가 중국 사람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누군가 제가 적은 글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제가 하는 활동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중국 정부가 저를 이겼습니다. 항복해야 했습니다. 한동안 글을 쓰지도 않았고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중국인들이 제 눈에 보였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식량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이것은 중국이 식량 안보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커다란 식량 시장을 자신들의 통제 안으로 더 구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목적은 언젠가 벌어질 식량 위기에 대응해서 중국의 서민들에게는 그 식량이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의 하층민들을 부자로 만들던가 없앤다던가 해야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들을 다 부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들을 굶겨서라도 그들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염두에 두고 통과된 법안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거든요.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 따로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시 이렇게 글을 써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중국에서 도망친 배경도 처음 외부에 알리는데요. 중국의 고위직 가족이 도망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쓰는 것도 중국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많은 중국인들에게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을 보호해줄 정부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 정부가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딱 한국이라는 나라를 목표로 삼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선진 시스템을 하나씩 배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멀리 북미나 유럽에 가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옆 나라 3시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나라가 옆에 있잖아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폐쇄적으로 문을 닫지 말고 옆 나라 한국처럼 부디 유연한 사고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위해 애쓰는 중국의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에 남아있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더 괴롭힌다면 저는 그 내용까지 글을 적어서 전 세계에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선량한 중국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중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같은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다른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중화사상 가득한 세뇌교육이 멈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